순자산 17억, 30대 직장인이 한 문장으로 끝내더라고요. 시장에 남아있기만 하면 자산이 계속 축적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손이 근질거립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에 QLD TQQQ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빨리 올라가는 엔진, 빨리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은 도구. 오늘은 그 엔진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엔진을 끝까지 쓰게 만드는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면 되는 체크리스트로 종이 노트 한 권으로 시작해서 연말에 리밸런싱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로 빠르게 가려면 느린 자산 배분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망가뜨리는 속도를 키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수익률이 아니라 중간에 시장에서 탈락합니다. 탈락하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반대로 시장에 남는 사람은 수익률이 조금 모자라도 결국 쌓입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17억 같은 숫자를 만듭니다. 그럼 시장에 남는 사람은 뭘 하느냐? 거창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합니다. 종이 노트를 쓰는 이유는 감성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의 흔적을 눈으로 넘겨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와 처참하게 꺾이던 시기가 같이 남습니다. 그 기록이 있으면 다음 하락을 공포로 맞지 않고 일정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은 숫자를 숫자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가 빠지고 남는 돈이 있고 그 돈이 투자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을 한 장에 써두는 순간 투자라는 게 갑자기 쉬워집니다. 투자는 종목 고르기가 아니라 돈이 굴러가게 만드는 통로 설계입니다. 내 통로가 한번 막히면 QLD TQQQ를 들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추가 매수도 못하고 하락을 버틸 현금도 없고 결국 손절이든 강제 청산이든 멘탈 청산이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의 핵심은 비율이 아니라 범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웨더처럼 딱딱한 절대 비율을 따라 하려다 무너집니다. 현실은 월급이 들어오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벤트가 터집니다. 절대 비율은 멋있지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범위는 지속됩니다. 주식이 많이 오르면 비중이 커지고 그때 조금 줄입니다. 주식이 크게 빠지면 비중이 줄고 그때 조금 늘립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결국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자산을 살립니다. 이제 QLD TQQQ를 이 구조 안에 넣겠습니다. QLD TQQQ는 코어가 아닙니다. 위성입니다. 코어는 시장에 남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S&P 500 같은 광범위 지수, 채권, 금, 현금 같은 것들입니다. 위성은 성장을 가속하는 엔진입니다. QLD TQQQ, 테마 섹터, 코인, 개별 성장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위성이 대부분이고 코어가 조금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락을 맞으면 위성이 발목을 잡고 코어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럼 어떤 구성으로 가느냐?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는 전체의 대략 80% 전후, 위성은 20% 전후로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코어 안에서도 분산이 들어갑니다. 주식만 들고 코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주식은 주식입니다. 주식이 코어라면 그 안에서라도 광범위 지수로 코어를 만들고 채권이나 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흔들림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위성인 QLD TQQQ가 흔들려도 계좌가 바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은 소비와 실거주 자산의 상한선입니다. 차, 집, 실거주, 생활 수준, 이것들이 자산을 잡아먹는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준을 둡니다. 내가 활용하는 자산, 즉 실거주와 차 같은 것들이 내 전체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투자로 자산이 늘어도 생활 수준이 같이 커지면 계좌는 다시 가난해집니다. QLD TQQQ 수익이 들어오는 족족 더 비싼 소비로 새어나가면 레버리지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 하나를 추천드립니다. 누리는 자산의 상한선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상한선이 있어야 투자 수익이 투자로 남습니다. 이제 리밸런싱 루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밸런싱을 자주 하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최소 연 한 번은 무조건 합니다. 연말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해 성과가 정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많이 오른 자산을 일부 정리합니다. 레버리지 자산은 특히 일부를 무조건 정리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종목들을 정리합니다. 감정적으로 아깝더라도 정리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계속 가져갈 이유가 있는지, 단지 희망을 붙잡고 있는지. 정리하고 나면 현금이 생깁니다.
그 현금을 코어로 옮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이나 테마에서 얻은 성과를 방어 자산으로 옮기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구조가 있으면 공격이 성공할수록 방어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하락을 버팁니다. 여기서 QLD TQQQ는 어떻게 다루느냐? 원칙은 하나입니다. QLD TQQQ는 평생 들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규칙으로 관리하는 엔진입니다. 엔진은 잘 돌아갈 때 연료를 조금 빼서 탱크에 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언덕을 넘습니다. QLD TQQQ가 크게 올랐다. 계좌에서 QLD TQQQ 비중이 내 기준 범위를 넘었다. 그럼 일부를 줄여서 코어로 옮깁니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빠졌다. 공포가 커졌다. 그런데 내 코어가 살아있다. 이때 QLD TQQQ로 위성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남는 방식입니다. 위성으로 달리고 코어로 살아남고 다시 위성으로 달립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타이밍이라고 믿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존력입니다. 생존력은 현금 흐름과 구조에서 나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를 코어에 넣고 얼마를 위성에 넣을지 미리 정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일정 부분은 코어로 자동 이체처럼 흘러가게 만들고 나머지를 위성으로 배분합니다. 위성은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그리고 소수의 확신 섹터, 그리고 정말 소액의 실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험이 커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실험이 커지는 순간 그건 실험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큰 변동이 왔을 때의 점검입니다.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포트폴리오의 모습이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게 됩니다. 그때는 비중을 다시 봅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구조로 돌아갈지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서 구조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지 봅니다. 이 점검은 뉴스 한두 개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산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내 리스크 감당 범위 안에 있는지 보는 겁니다. QLD TQQQ는 이런 구간에서 가장 강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규칙이 없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문장으로 써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코어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 둘째, 위성은 비중 상한을 넘으면 일부 줄인다. 셋째, 큰 하락에서 코어가 살아있으면 위성을 다시 채운다. 넷째, 연말에는 레버리지 일부를 무조건 정리하고 그 돈의 일부는 코어로 옮긴다. 다섯째, 기록을 끊지 않는다. 기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매달 말에 4줄만 쓰셔도 됩니다. 이번 달 총자산, 이번 달 투자금, 이번 달 자산 배분 모양, 이번 달 느낀 감정 한 줄. 감정 한 줄이 왜 필요하냐? 하락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상승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패턴이 나중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QLD TQQQ는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감정 기록이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떠올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QLD TQQQ는 결국 장기 보유하면 이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기 보유라는 말은 견디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합니다. 견디는 능력이 없으면 장기 보유는 목표가 아니라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코어입니다. 코어가 있어야 장기 보유가 되고 장기 보유가 되면 QLD TQQQ 같은 위성이 힘을 발휘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위성은 몇 개가 적당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종목 수가 늘수록 관리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위성은 크게 둘로만 나눠도 됩니다. 레버리지 엔진, 그리고 소액 실험, 그리고 실험은 매년 갈아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면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부동산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나라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산 대부분이 집에 묶이면 시장에 남는 게 아니라 집에 묶입니다. 투자는 기회가 와도 잡을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가져가더라도 내 투자 자산이 숨 쉴 공간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균형 감각이 없으면 QLD TQQQ 수익을 내도 다시 집에 부족한 현금 흐름을 메우는 데 다 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17억 같은 숫자를 만들었느냐? 예측을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년 자신의 구조를 점검한 사람입니다. 투자 방법은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처음 1억까지의 방법, 1억에서 10억까지의 방법, 10억에서 그 이상으로 갈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그때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록과 리밸런싱이라는 뼈대를 유지한 채로 엔진만 갈아 끼우는 겁니다.
어떤 애는 개별 성장주가 엔진이 되고, 어떤 애는 섹터가 되고, 어떤 애는 QLD, TQQQ 같은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는 코어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의 문장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QLD, TQQQ로 빨리 가고 싶으시면 느리게 남는 구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노트 한 권, 자산 배분 범위, 연말 리밸런싱, 큰 변동 때 점검, 이 네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진을 켤 자격이 생깁니다. 그때 QLD, TQQQ는 폭탄이 아니라 진짜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만든 수익은 다시 코어로 들어가서 다음 하락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산은 어느 순간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